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썸네일이 좀 숨짓했습니까? 영화 비열한 거리, 저도 본 영화인데요. 조인성이 주인공이었죠. 갑자기 그게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연상이 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치르는 양상이 그야말로 비열한 거리를 연상케 하는 이전 투구의 장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당대회 효과가 안 나요. 너무 이렇게 심하게 네거티브하고 이러면은 치르고 나서 망하는 수가 있어요. 공멸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해법이 간단해요.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제일 좋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왕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왕조면 왕을 따라가야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렇게 가면 진짜 망해요. 그걸 설득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람을 일러서 털튜브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그냥 인이 박힌 거야. 어떤 이야기들이. 한동훈은 뭐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하고 관계도 없어. 근거도 없고 그냥 뭐 엄청난 어떤 선동에 해당됩니다. 일종의 그런 것도 선동이에요. 자꾸 그런 이야기 듣고 세뇌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 자체도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다 스스로들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바로 팔랑귀 있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팔랑팔랑 거리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 이야기들이.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동훈에 대한 의혹해가지고 저 다 알고 있고 좀 다 점검 다 했습니다. 문제 없어. 아무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정도 문제를 갖고 그렇게까지 침소봉대해가면서 한동훈을 주저앉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뭐예요 도대체? 전 딴 거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한동훈이 서로 지금 약속 대련 중이다. 지금 저렇게 서로 불편한 것 같아도 서로 잘 통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믿는 극소수가 있죠. 극소수. 그분들이 가장 순수한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숫자적으로 봐서 그런 분들은 100명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런 생각 갖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지금은 진검승부로 보더라고요. 누리 PD는 뭐 양쪽의 가능성을 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 봐서는 정말 간단치 않다. 원래 이 짜고 치는 이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하를 다 속여야 됩니다. 세상을 속여야 돼요. 완벽한 속임수라야 이게 이제 100% 성공하는데, 진짜 이게 작전이라면 100% 성공합니다. 완전히 지금 갈라진 것처럼 보이거든. 모든 정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도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망연자실, 망했다라고 그냥 장탄식이나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상황 하나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 청원이 정말 법물, 그 자체입니다. 어제 40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순식간에 80만 넘겼다 그래요. 그런데 저게 지금 먹통 상태라고 합니다. 더 이상 청원이 안 되고 있다 그래요. 이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서 그런데,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서버 정서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참 세상이 참 옛날하고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좌파로 불리는 저들이 우리나라에 주력이 됐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정선거 때문에 다 그렇게 됐다라고 그 주장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밝혀질 주장이면은 당장 저도 거기에 그냥 올인하겠습니다. 올인. 그러나 보십시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10년 뒤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여기 보면은 특정 청원 처리에 국회 디지털 인프라 역량이 집중돼 다른 청원의 신청과 처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올스톱됐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대통령을 향한 이 탄핵 소추안이 지금 저쪽 야진영에서 공식적으로 그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 지지층에서 일단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과거 문재인 탄핵 청원이 145만인가 갔더군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150만 조금 못 됐는데
그거를 넘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 이런 것을 할 때 동원되는 그 사람들의 성격, 그리고 매체, 접속 매체 이런 것들이 전부 인터넷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좌파 쪽에 저쪽 야권 쪽이 훨씬 더 우울한 환경을 갖고 있죠. 그때 문재인 탄핵이 한 150만 갔다면 여기는 제 생각에 그냥 이게 서버가 이게 살아있는 상태라면은 시간만 조금 주면은 500만도 가능할 것으로 봐요. 500만도. 예, 그래서 이거 진짜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거를 갖고 저들이 진짜로 탄핵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이 탄핵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이런 어떤 작은 정당에서 하는 소리고, 민주당에서는요 탄핵을 일종의 성동격서, 에드벌룬을 띄우는 거죠. 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탄핵을 옮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 이제 결과가 또 기다려지기 때문에 거기서 만일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 버리면요 역풍 맞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역풍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딴 거 없어요. 갑자기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지율도 잘 나오고 국회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오로지 바라는 것은 무사히 감옥 들어가지 않고 대선까지 가는 것입니다. 선거 치르는 그 과정까지 무탈하게 가자는 게 이재명의 최상의 전략이고, 그게 지상 목표죠.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 탄핵을 덜컥 걸었다가 그게 역풍 맞아가지고 기각돼 버리면요 그게 깨져요. 엄청난 어떤 후폭풍이 이제 몰려옵니다. 그런 승부수를 던질 이유가 없어요. 이재명은. 원래 1위 주자들은 승부수 그런 식으로 안 겁니다. 안전빵으로 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거는 모험이고 무리수예요. 그들도 탄핵은 할 수가 있어요. 국회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 3분의 2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나와요, 분명히. 예. 근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헌재를 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헌재를. 조만간 또 헌재 또 구성원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어려운 환경이죠. 때문에 저는 탄핵 이거는 저들의 전략상 집중되는 목표가 아니다. 다른 카드가 있다. 바로 그게요. 이재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대선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빨리 치르는 게 그 사람은 최고의 목표입니다. 갈수록 인기가 떨어질 거예요. 지금이 정점이잖아요. 지지율 대결에서 차기 주자로서 한동훈과 거의 2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치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야, 그냥. 이제 이재명 1인이 계속해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갈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못 가도 한 5, 6개월은 가겠죠. 5, 6개월은. 그리고 이재명은 가면 갈수록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치르려고 할 겁니다. 이 대선을.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어떤 칼, 수단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이런 거죠. 이런 어떤 탄핵 카드를 갖고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 겁니다. 칼을 딱 겨누고 있으면 꼼짝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 또 이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이렇게 찌르고 뭐 이런 식으로 야권이 지금 윤 대통령을 향해서 겨눌 수 있는 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무슨 법도 있고요. 뭐 계속해서 공격 카드를 들이댈 겁니다. 그럴 때마다 거부.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는요 108석이라는 숫자가 너무도 작은 데다가 벌써 윤 대통령의 이 거부권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다라는 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산통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끝났다는 얘기죠.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힘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저들의 저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제도권 기준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직 하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론밖에 없습니다. 여론. 저들이 저런 식으로 마치 여당이 된 것처럼 집권 세력인 것처럼 마치 군홧발로 뭘 밟고 있는 것처럼 혁명 세력인 것처럼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야당인데 분명히.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야당인데 국회 권력을 진짜 권력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입법 권력이라 그러지. 자, 그런 상태에서 저런 오만불손, 오만방자, 아나무인격 저런 어떤 양아치 짓을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정청래, 박지원 등등이 군 장성을 지금 불러가지고 그렇게 능욕을 하고 이런 것을 다 봤단 말이죠. 저게 다 민심에 영향을 줍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시간은 결국에는 현 여당의 편이다. 지지율이 움직인다. 꿈틀거린다. 지각 변동 터진다. 그때 그 지지율을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환경, 체제, 인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지금 딴 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시점이에요.
그걸 전당대회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것만이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살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여론을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여론을. 그러자면 여론을 끌고 올 만한 그릇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이제 추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드가 지금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여당 당권주자 비방전 가열, 원나윤, 여기서 윤은 윤 대통령이 아니고 윤상현 의원입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배신, 한동훈 공포 마케팅. 자, 이제 공한정대, 배신론 이 대결입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무섭나? 이런 것하고요. 나머지 세 사람은 한동훈은 배신자야. 지금 제일 잘 먹히는 게 저 배신자라고 하는 저 프레임이 먹힌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좌파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이들이 알아요. 유튜브 안에서만 좌파다, 뭐 친중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거는 전혀 현실적으로 먹히지 않습니다. 표에는 아무런 의미를 이제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빠꼬미들이잖아요. 먹히는 카드가 뭔지 처음에는 다 던져봤어. 좌파라고도 공격해봤고 친중 이야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중 이야기 하자니 원희룡 같은 경우는 더 친중인데 과거 행적을 보니 그래 그걸 이제 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좌파 공격을 해보자니 과거에 원희룡은 더 좌파였네. 그러니까 그것도 못 써먹는 카드고요. 근데 때려봐도 의미도 없고 그걸로는 지지율이 흔들리지도 않고 딱 보니까 배신자 이거 하나만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계속해서 지금 때리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나이가 한동훈이 제일 어리잖아요. 50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51세.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직 여유가 많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가 그리 급하냐. 천천히 가도 돼. 우리가 먼저 형들이 먼저 갈 테니까 넌 뒤에 와. 이 지금 작전이거든. 근데 그것도 말이 됩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말이죠. 다수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게 법이고 정론이고 그게 법통입니다. 그쪽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다수 민심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왕조가 아닙니다. 왕조면 왕을 따라가야죠. 그게 충신이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 한동훈 대권 도전 왜 피하겠나? 나경원 사심보다 당을, 우선하자. 자, 한동훈이 뭐 스스로 대권 도전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의 과정, 어대한 자체가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지만, 이 단계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차피 대권 후보는 한동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대한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저들이 경계하는 겁니다. 당대표 하나로 만족할 것 같으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견제 안 해요, 저들이. 제가 저들이라 그래서 무슨 적대적인 의미로서가 아닙니다. 한동훈을 제가 지지한다는 입장에서 저는 분명히 여러 번 선언했습니다. 이번 당권 경쟁에서만큼은 한동훈을 지지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상대를 말할 때 제가 저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는 것 뿐이지 적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한동훈은 말은 안 했지만 결국에는 대선까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지자들도 벌써 그렇게 맘먹고 있어요.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잡지 못하면 차기 대선도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활을 걸고 한동훈을 저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당대표가 아니에요. 자, 나경원, 한동훈 겨냥 줄 세우기 등 학폭 추방운동 진행 중에 있다. 줄 세우기를 누가 합니까? 한동훈은 줄 세우기 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들 찾아온 거야, 그냥. 알아서. 국민들의 뜻이 한동훈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특히나 우리 지지층 내부에서 압도적으로 한동훈에게 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들 솔선해서 그냥 따라온 거고 합류해 준 겁니다. 오케이 땡큐 아닙니까 이런 것들. 자, 원희룡 한동훈은 민주당 당원인가 내부 갈등 촉발만. 자, 원희룡이 처음에는 공격을 좀 주저주저 했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이게 뚜껑을 열더니 너무도 지금 적대적인 지금 살수를 전개하고 있죠. 한동훈 너를 반드시 진검승부를 통해서 그냥 없애버리겠어. 이런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 저도 저 짤싸 이런 것을 노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기겠다. 반드시 한동훈 너를 내 눈에서 치워버리겠어.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이라고까지 공격한다 그러면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잖아요. 계속 배신자 프레임에다가 민주당 이야기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원희룡도 이번에 다급하다. 그래서 어차피 이 판이 이제 스스로도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서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되면은 정치 생명이 위험해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필사적으로.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 경기에 지금 나온 거예요. 왜 나왔습니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려 나왔다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거죠. 중남미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이제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죠. 다녀왔죠. 그 뉴스가 떴을 때 저도 방송했잖아요. 원희룡 대 한동훈? 이런 썸네일로 제가 방송을 했다니까요. 그때 벌써 그게 드러났었죠. 그게 바로 누구의 작품입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원희룡 본인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스스로의 생각으로 지금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때 이후 우파 유튜브 안에서요. 그동안 관망하고 있던 사람, 중립적인 사람들까지도 전부 쫙 원희룡 쪽으로 가버렸죠. 그때 이후입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났고, 본격적으로 원희룡이 출마한다 그러자마자 쫙 하고 한동훈을 비난하면서 그쪽으로 막 몰려갔죠. 이제 소위 말해서 그들이 이제 털튜브가 된 겁니다. 털튜브. 그 주장하는 내용이 빤해요. 근데 그런 주장은요, 유튜브 안에서만 있을 뿐이지, 나가면은 제도권 언론에서는 그 누구도 그런 것을 받아서, 기사화해 주지 않습니다. 이야기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들이 지금 구사하는 유일한 전략은 한동훈 보고 배신자 프레임 이거 하나입니다. 사실은. 자, 한동훈 배신 협공의 공포 마케팅 뺄셈과 자해의 정치 현재 이것의 대결이다. 자, 공안정 한동훈을 무수하는 세 명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한동훈 이 프레임의 대결이다. 이걸로 그냥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수 국민들 그리고 유권자 층에서 볼 때는 이게 무리한 설정입니다. 배신자 프레임, 저건 프레임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유일한 프레임 하나가 있는데 이번 선거는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것밖에 없어요. 밀어내려고 하는 세력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밀어내고 있죠. 그러나 다수 국민은 그걸 인정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참고로 이 각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전부 요지부동입니다. 전부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내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는 현역들을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도 한동훈 쪽이 더 많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중진급들은 전부 가만히 있습니다. 지키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말합니까? 원희룡이 대세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그동안 주류들이 밀고 있는 원희룡으로 보이지만 현재 당에서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중에 특히 영남 쪽에서 이 주력 부대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경북시장, 경북지사 이런 분들이 한동훈을 이렇게 홀대하고 왕따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그 당협위원장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한동훈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중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망 중이거나 나중에 완전히 이제 한동훈이 이긴다 싶으면 한동훈 쪽으로 많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게 정치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금도 영향력이 크다 그러면요. 벌써 원희룡 캠프에 한 50명 정도 가야 돼. 지금 보니까 10명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10명이 뭡니까? 7명, 6명 그 정도밖에 안 돼. 한동훈이 더 많아요. 현역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전체적으로 원희룡 대세도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지금 유일한 대세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여기 김태흠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김태흠 국민의힘의 후한 점수 못 줘. 한동훈 자숙해라. 근데 자숙이라고 하는 것은 출마하기 전에 함직한 이야기죠. 이미 출마해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선거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게 왜 뒷북을 이렇게 칩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요. 도지사쯤 되고 광역시장쯤 되면 자기가 큰 어떤 비중 있는 인사인 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국민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거. 솔직히 말해서. 홍준표, 김태흠 누굽니까? 경북지사 이철우 이분들 이 세 분인데요. 그리고 이 김태흠 충남지사 이분도 예전에 보면 한동훈에 대해서 좀 까칠한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있는 데다가 요 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이 세 분 다 합쳐봐야 제가 볼 때는 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3% 5% 안 돼요. 다 합쳐봐야 지지율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홍준표가 옛날 그 홍준표가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 안 나옵니다. 대권 주자 지지율 보십시오. 그거 완전 밑바닥 아닙니까? 이준석 밑에서 놀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동훈에게 저런 저격한 말들이 먹힌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저건 허청질입니다.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분들이 나중에 진짜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표변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홍준표는 어차피 마이웨이 언니 그 길이니까 간다 치더라도요. 이철우 그분이나 여기 이제 김태흠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떤 입장을 또 발표하는지 그때 그냥 머쓱한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가 그때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거 싹 이렇게 없는 일로 만들어 놓고 또 좋은 관계를 가져가려고 또 이렇게 변신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게 또 정치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영화 비열한 거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원희룡 캠프에서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한동훈 때리기만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위로 보면요.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한 중간쯤밖에 안 왔습니다. 계속해서, 한동훈에 대한 네거티브 재료를 끄집어낼 것 같고요. 이런 식이면은 개인 신상에 대한 거,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낼 것 같습니다. 과거, 김기현 대표가 될 때 황교안 후보가 지속적으로 김기현 대표의 그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비슷한 일 같은 거, 꼭 그 사례가 아니고요. 그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어떤 가족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이 있는 그런 이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카드라에 가깝지만 그런 것까지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야말로 비열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답은 딴 거 없습니다. 끝까지 가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보수의 정치, 보수 2.0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왜 제가 보수 2.0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때 보수가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보수에 아무런 인연과 연결고리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잖아요. 저들을 막았다라는 거대한 의미는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까방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존중되어야 하죠. 그렇지만 보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새로운 보수로 가기 위한 일종의 가격 그리고 과도기 그렇게 제가 이제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진짜 보수 새로운 보수 2.0의 시대는 한동훈과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새롭다라고 하는가 하면 한동훈 본인도 기존의 보수하고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거든.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은요.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정통 보수가 아니에요. 맥으로 봐서는. 다소 보수적 정책을 취한다 그래도 그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일단 줄기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0이 와야 됩니다. 새로운 보수, 업그레이드된 보수가 와야 되고, 그래야지 수도권,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이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표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차별화된 정책과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수 2.0의 시대를 화려하게 열어갈 새로운 창시자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걸 해야지 소위 이제 보수로 불리는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집권 세력,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넘어가요. 만연 2등, 야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